그 다음에 할 주제가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역과 대우. 예전에는 좀 의미 있게 가르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 대해서만 이제 역과 대우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를 우리가 처음 주어진 명제라는 뜻은 보통 원명제라고 부릅니다. 원명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대부분의 쌤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원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 이 P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오, 맞아. 뭐 가정. Q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결론. 자,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 순서를 바꾼 명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역명제라고 부릅니다. 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역명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결론이 순서를 바꿀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명제. 즉, not Q이면 not P다 꼴. not Q이면 not P다 꼴의 명제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우 또는 대우 명제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건 그냥 정한 거니까 받아들이면 돼서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지?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원명제와 역명제 혹은 대우명제의 참 거짓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원명제가 만약 참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P가 Q에 포함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Q가 뭐가 돼야 돼? Q가 P에 포함돼야 되잖아. 우리는 이건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이 친구가 참이다, 즉 P이면 Q이다라는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장할 수가 없다, 맞지? 얘는 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정해지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별개 영역이 된 것이 있어. 이거는 보장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때? 이 친구가 참이 되려면 Q여가 P여에 포함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포함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번에는 확실히 있잖아, 맞지? 결국은 얘가 참이 되고 따라서 이 친구도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같은 이유로 이 친구가 거짓이라 맞아. 그럼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결국은 벤단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Q가 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약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요게 벤단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도 괜찮거든.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Q가 잠만. 이거 말고 쌤이 사왔어. 순간 당황했어 지금은. 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도 사실 있거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도. 요 상황도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Q가 P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 맞지? 이 경우는 사실 Q가 P에 포함되는 게 참이 되어버리거든. 오케이? 다시 이 거짓인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역명제의 거짓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대우는 어때? 대우는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 Q 여집합이 P 여집합이 포함되지 않는 거야. Q 여집합은 이거 바깥이고 P 여집합은 이거 바깥이니까 포함되지 않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괜찮은 거 맞아? 잘하고 있어. 생각은 사실 당황했어. 보통 이제 이 참인 경우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거짓인 경우도 쌤도 잘 안 이야기하거든. 근데 가끔 간만에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지? 원명제와 역명제 사이의 참 거짓 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 오케이? 근데 이제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 거짓은 어떠한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 거짓이 일치.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케이스 막 나눠서 만들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가 세 번째로 대우가 편한 경우야. 사실 이제 이런 대우라는 걸 정한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한 것 아니야, 맞지? 그래서 원명제보다
대우 명제로 고쳤을 때 참과 거짓의 판단이 쉬워지는 명제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니? 언제 대우가 변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 저거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대우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무엇이 같지 않다나 아니다나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대우가 변해. 그러니까 저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부정으로 구하는 거 많이 겪었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같지 않다가 편해, 그러니까 x가 4가 아니다가 편해, x가 4다가 편해. 당연히 x가 4인 게 훨씬 편하지, 맞지? x는 4인 거 하나밖에 없지만 4가 아니고 무수히 많잖아. 같은 이유로 아니다인 경우도 이다보다 더 불편해서 아니다가 나오는 경우는 부정을 해서 처리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는이나 이상과 같은 표현들이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대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거나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부정하면 뭐가 되지?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않지. 그걸 우리가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편할 것 같아, 이게 편할 것 같아. 당연히 밑에 게 편하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주어졌을 때도 지금처럼 대우가 편한 경우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대우를 한번 의심해보고 대우가 더 편하다면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또 유명한 예가 있거든.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면 x가 1 이상이거나 또는 y가 1 이상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명제거든요. 이건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네, 얘를 대우를 써보자고. 대우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되지?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으면 x 더하기 y가 2보다 작다. 이거는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참인 것 같지? 근데 가끔 이제 이거를 말해도 참인지 아닌지 약간 불안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다 했어. 이렇게 좀 x 더하기 y 값을 보니까 어떻게 되지? 그냥 7하고 4야. 이렇게 더하고 더하면 성립이 안 하지? 중학교 때 다 했어 이미. 얘도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 그냥 요 부분만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냥 더하면 2보다 작게 나오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맞지?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보이려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쓰면 돼.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 수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경제 수학 신청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문과인데 이제 경영학, 경제학 쪽을 관심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과목이라서 그쪽에 하면 사실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나오는 얘기라서 사실 지금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우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도 같이 이야기할게요.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의 경우에는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이면 이제 P이면 R이다도 참이더라. 이렇게 가는 게 이제 3단 논법이지. 사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참이라는 사실이 너무 당연하다, 맞지? 굳이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자. 자, 1067번. 이거 수학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논리학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1069번이고요) 그 다음에 1073번.
1067부터 같이 한번 볼까? 1067은 답이 뭔 것 같아? 용자. 1067은 이제 문제에서 짝수가 적힌 짝수면이 있으면 다른 쪽면에는 강아지가 있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짝수가 적혀있는 숫자 4가 적힌 카드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인 겁니다. 그래서 대우를 구할 거야. 그럼 강아지의 부정은 여기서는 고양이고 짝수의 부정은 홀수인 거지. 홀수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고양이 면인데 홀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짝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를 까야 되는 겁니다. 고양이가 있지. 그래서 4 고양이 카드를 까는 겁니다. 4 고양이. 이거를 그냥 이제 의미를 해석해서 푸는 거는 사실 할 수 있는데 출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명제 단원에서 대우를 이용해서 이제 명제가 참면 대우도 참는다는 사실을 위해서 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더 복잡하게 생각해 봅시다. 더 궁금하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따로. 자, 1069번 봅시다. 이거는 뭔지 알겠어? 1069번? 방금 이 문제지, 이 문제. 똑같은 문제지, 사실. 그렇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우부에서 잘 풀면 됩니다. 선실집 3번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하다. 천실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었지? 대우도 참이지. 그래서 이 친구의 대우를 구해볼게. not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하는 겁니다. 혹시 뭐가 보여? p이면 not q이다도 참이고 거꾸로 not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겠나? 맞지? 저건 무슨 뜻이지? 두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야. 맞지?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우게 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진리집합 P랑 진리집합 Q여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Q여를 구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식을 잘못 썼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했나? 어떻게 갔지? 0보다 크다였군요.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not Q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not Q를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어쨌든 괜찮아.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 P를 구하면 그냥 2분의 2야. 2분의 2. 그러니까 P라는 친구는 집합의 원소로 하나의 실수만 가져. 맞지? 그래서 생각해봐. 얘는 무슨 식이야? 부등식이잖아. 맞지? 근데 부등식이 해를 하나만 가지는 상황이야. 특수한 예를 가질 때는 보통 판별식이 0이었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황을 좀 생각해보게 되면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x축 위에 있거나 x축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 즉 접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접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부등식의 근이 될 거고 해가 될 거고, 그리고 그 값이 이제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면 판별식을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 근의 제곱이 9니까 한근이 뭐일 수밖에 없어. 뿔마 3일 수밖에 없지. 근데 A와 B가 양수나 조건이 문제에 있거든. 그래서 얘가 3이 되고 얘가 3이면 자연스럽게 두 분의 합이 이제 6이 되어서 B가 6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 만약 이게 조금 불편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쨌든 이 그림처럼 그려지기 위해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B는 B제곱 마이너스 36이 제로가 되고, 이제 B는 뿔마 6인데 문제에서 B가 양수는 많이 있으니까 B가 6이 되고, 다시 6을 여기 대입해서 2차 분식 풀게 되면 해가 3이라는 사실을 찾아서 다시 A도 6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설명이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물론 이제 중근이 3이다로 바로 풀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자, 1077 합시다. 1077은 사실 쉬워서 잘 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잘못 썼다. Q가 이제 R이면 Q이다를 얻으려면 이 친구를 우리가 Q이다로 끝나게 만들고 싶으니까 나데스면 Q이다라는 대우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않지? 그러면 결국 이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길 원하니까 여기에 있으면 예쁘겠지. 맞지? 그래서 P면 나데스이다가 있거나 S이면 나피이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내신 문제에서는 R이면 나데스이다나 R이면 그거의 대우를 이제 선지에 넣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지금처럼 좀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는 요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S이면 나피다가 있지. S이면 나피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이 되겠지.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역대우도 설명이 끝났어. 역대우는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가 없어. 여기 정의 기억하고 있고 대우 정의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대우를 써서 판단하는지 알고 있으면 사실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겁니다. 상관도 같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에서 우리 직접 증명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하던 거 이제를 이제 직접 증명이라 부르고요. 이제 간접 증명을 이제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대우 증명이고 두 번째가 균법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쌤이 잠깐 이게 너희 학교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본다고 하고 계속 미루다가 아직 못 봤거든. 너희 거는 그거 안 만들어가지고 학교별. 지금 생각난 김에 좀 봐볼게. 문제 잠깐만 풀고 있어 볼래?
봅시다.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20년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한 문제씩 딱딱 나왔네. 그리고 다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조금 뭔가를 더 시킬 수도 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 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 그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친구들 나와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튀는 건 없네. 일단 합시다.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이제 대우 증명부터 할 건데, 대우 증명은 이제 원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걸 직접 증명하기 곤란할 때, 아까 우리 봤잖아, 했지?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쩌고 있었지. 그것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웠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명제도 이제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대우 증명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거지.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 쓸 때 조금 더 수정을 여기다가 한 부분을 더 집어넣읍시다. n이 자연수일 이걸 집어넣읍시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가 이름이 뭔지 알아? 이 친구의 이름 뭔지 알아? 이 친구의 이름 뭔지 알아? 기억나?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가자. 얘가 뭐였지? 얘가 뭐였지? 오, 전제. 전제는 뭘 주기 위한 거라고 했었지? 전체 집합을 주기 위한 거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우리가 명제를 대우를 쓸 때도 전체 집합을 바꾸면 이상하잖아, 맞지? 그거는 내가 여기 범위에서 이야기하자는 아주 큰 틀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진 않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우를 쓰라고 하면 n이 자연수일 때부터 쓰고 시작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그러면 n 제곱이 n도 짝수인데 이걸 이제 결론을 부정하는 거잖아, 맞지? n이 뭐 홀수이면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원래는 짝수이다 이 부정은 짝수가 아니다가 맞는 거야. 여기는 뭐가 붙었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짝수의 부정이 홀수가 되는 거야. 자연수는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 무조건. 짝수는 홀수인 거고 맞지?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를 증명하자는 거니까 n이 홀수이면 가정이니까 n이 2k-1이라고 하자. 단 k는 자연수이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n 제곱을 하게 되면 2k-1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2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되어서 이 친구 n 제곱이 홀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우가 참임으로 쓸까? 대우가 참임으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참임으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 괜찮니?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 이상한 거 있는데? 이게 있거든. 이걸 증명하라는 게 있어. 근데 빈칸? 어차피 너희는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것도 직접 증명하기 힘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우를 쓰는 거야. 대우를 쓰면 n이 자연수일 때 n이 5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이 5의 배수일 때 이거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n이 홀수이면은 2k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잖아, 맞지? 근데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때 이제 쓰는 게 인율이었지. 즉 우리는 모든 자연수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즉 나머지가
1인 경우,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않지? 0인 경우는 5의 배수니까 1, 2, 3, 4인 경우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니 여기서도 우리가 나머지가 그 1인 경우를 2k-1이라고 썼잖아, 맞지? 그렇게 해야 일관성 있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5k-4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5k-3, 5k-2, 5k-1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써야지만 우리가 k는 자연수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거야. 만약 내가 k, 5k, 5k 더하기 5k 더하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조금 곤란해져. 분류할 때 불편함이 생깁니다. 0부터 시작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서 보통은 이제 그냥 k는 자연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괜찮지? 이렇게. 근데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5로 묶이면서 1 생길 거야. 이거 제곱하면 5로 묶이면서 4 생길 거야. 이거 제곱하면 5로 묶이면서 4 생기겠지. 얘도 제곱하면 5로 묶이면서 1 생길 거야. 결국은 전부 다 5의 배수가 아니게 되겠지. 저희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차피 제곱은 상수만 생기고 나머지 다 5가 인수로 있을 거거든, 소인수로. 그래서 이제 아니게 될 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는 소수이면 항상 성립해. 여기가 17이 들어가도 괜찮아. 소수기만 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문제에서 내가 본 거 7까지는 봤어. 그러면 이제 진짜 귀찮게 하려고 낸 거지. 소수일 때는 그냥 괜찮습니다. 항상 성립.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했고요. 이제 기류법 갑시다. 기류법은 여기서 합시다. 서영아, 기류법이 뭔지 기억나? 기류법은 이제 아까 쌤이 명제가 뭘 가진다고 했지? 명제가 참과 거짓을 가진다고 했잖아. 이 참과 거짓을 뭐라고 불렀어? 진리값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기류법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증명법 중에 하나거든. 증명은 일반적으로는 참임을 보이는 걸 증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류법의 대상이 되는 건 뭐지? 참임 명제야. 여기가 괜찮네. 근데 걔를 거짓이라고 주장해보는 거야. 그럼 원래 참이었다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겨?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지, 맞지? 그러면 거짓이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명제는 거짓이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어? 참일 수밖에 없어. 이게 기류법의 논리인 거야.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굳이 문장을 쓰자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고 논리를 진행하면 모순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그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한 그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만족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거든. 그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거나 혹은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이 명제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지 참. 유리수 아닌 거 맞잖아, 맞지? 사실 무리수니까. 이제 이상하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쓰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진작에 고민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유리수의 정의가 정수의 분수꼴로 표현될 수 있는 수인데 교과서에서도 여기는 그냥 자연수라고 합니다. T표는 서로 큰 자연수.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가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히 수작을 하게 되면 이 P의 제곱은 Q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괜찮지? 이게 뭐야? 여기 Q 제곱이 지금 무슨 수? 그러면 Q도 뭐? 짝수. 그러니까 Q 제곱이 짝수이고 Q도 사실 기성고에서는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두 번 나왔어. 이거랑 거기는 루트 1로 나온 거 아니고 루트 3으로 나오고 이거 두 번 나오고 이거 한 번 나왔어. 세트로 묶어가지고.
어쨌든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기본으로 익혀둬야 되긴 합니다. 여튼 Q도 짝수야. 그럼 Q를 뭐라고 쓸 수 있지? Q를 2K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P 제곱은 2K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 P 제곱이 짝수이므로 P도 짝수가 되는 거지. 여기 가정에서 뭐라고 했어? PQ는 무슨 관계? 서로가 있잖아. 근데 Q가 무슨 수? P도 무슨 수? 그러면 서로가 아니게 되는 거지. 따라서 서로라는 가정의 모순. 서로라는 가정의 모순. 따라서 이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짓이라고 진행했더니 내가 이제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유리수라고 하고 진행하면 이게 틀렸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진행했더니 모순이 생겼다는 말은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 그리고 너희 학교에서 나온 거는 이제 이거야. 1 더하기 유리수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이시. 유리수가 아님을. 이게 참이라는 걸 보여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걸 쓸 때는 이제 이거는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이거 증명할 때 나는 이거 썼어 안 썼어? 사용했잖아. 근데 이걸 따로 증명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앞 단계에 있는 명제를 증명해야 되면 보통 그거는 이제 그 명제 증명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미 알고, 즉 이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명제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좀 친절한 학교는 다음을 이용하여라고 줘. 근데 너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빈칸이라서 굳이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빈칸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용된 명제는 그냥 문장으로 적혀 있을 거고 빈칸이 안 뚫려 있을 거야. 그럼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지. 그 사실을 참이라고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얘를 증명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기록으로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뭐는 알고 있다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건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루트 1 더하기 루트 2는 A 그리고 A는 유리수.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등식의 성질을 해서 이항해도 등식은 성립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제 좀 친절할 때는 여기다가 써줘.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이므로 좌변은 유리수이고 우변은 유리수가 아니므로 좌변과 우변은 같지 않다. 따라서 유리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예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요 세 개가 가장 유명한 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짝수 홀수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홀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짝수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증명하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입니다. 어쨌든 아주 무겁게 최소한 지금 최근 5년 동안 아주 무겁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빈칸 잘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하고 기본 명제들만 기본 이 세 개는 전부 다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그래서 이 세 개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나머지 이제 좀 간단한 것들 이제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도까지 했고요. 이제 하나를 좀 해야 됩니다. 잠깐만. 여기 문제 중에 그 유명한 문제가 있거든. 어디 갔지? 189쪽에 1089번, 1089번.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항상 생기더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증명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증명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이 증명을 따라와라 이 정도 가까워서 그것만 잘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가장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야. 그게 벌써 12년이 나왔지. 기술법 대우 증명이 모의고사에 나온 아마 가장 최근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오니까 계속 시험에서 얘가 재탕되더라고. 아마 성신에서는 한번 나왔을 거고 너희는 한 20년까지 중에는 없더라고. 혹시 그러다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지. 일단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P분의 Q라고 하고 막 식을 진행하는 거지. 제곱해서 정리하식이 뭐냐면 이제 P 제곱 곱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은 Q 제곱이래. 근데 여기서 애초에 이제 PQ가 서로 쏟아놨지. 자,
서로소 자연수인데 자, 그때 무슨 상황이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친구랑 같아야 되잖아. 지금 P는 뭐야? P는 Q제곱의 약수이고 그 다음에 P와 Q는 서로소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P가 2라고 해봐. 그럼 Q제곱은 뭐여야 되지? 2의 배수잖아, 맞지? 그럼 Q도 뭐가 돼?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럼 PQ는 서로소란 가정에 무슨? P가 3이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Q제곱이 3의 배수지. 근데 아까 소수면 무조건 저게 된다고 했었거든. 근데 소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Q제곱이 무슨 인수를 가지면 Q도 자연수라서 그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P와 Q가 서로소가 되려면 P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 요거는 사실 고교 과정에서 깔끔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이 정도로 추론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따라서 P는 1이야. 그래서 책에서도 저기 문제에서 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줄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맞지? 더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n 제곱은 P에다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n 제곱 마이너스 1이 q 제곱이 되어서 n 제곱은 이제 q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가에 들어갈 친구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요 상황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맞지? 원래는 무리수인데 지금 무리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유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당연히 틀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의 문제거든.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해. 생각해봐. 야, n 무슨 수야? 자연수야. q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근데 우리 자연수 제곱수 아무거나 얘기해보자. 제일 작은 게 누구지? 1. 그 다음에 4, 9 이렇게 가잖아, 맞지? 1과 4의 차이가 얼마야? 그 다음에 4와 9의 차이는 5. 9와 16의 차이는 그럼 3, 5, 7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얼마야? 3이야. 이 차이가 얼마나 지금? 1컷인데 그럼 그런 자연수가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보일 거냐의 문제인 거야.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선택한 방식을 봅시다. 첫 번째로 Q가 2K일 때 2K일 때는 2K의 제곱 그리고 N제곱 그리고 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가 2K 더하기 1일 때는 2K 더하기 여기도 나왔네. 여기는 이제 나가 있을 거고 N제곱이 있고 2K 더하기 1에 2K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걸? 여기와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 친구가 모든 자연수 Q에 대해서 이제 저게 이제 그 n 제곱는 q 제곱 더하기를 만족하는 자연수 Q가 혹은 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을까? 구조를 봐. 여기가 2k 제곱이고 여기가 2k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만 이게 짝수부터 시작해서 홀수 다시 짝수까지 와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만족하는 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를 2k 더하기라고 쓰는 게 맞겠지. 그래야지만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결국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혹은 q에 대해서 이제 n이 없다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꼭 이 방법을 선택했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쌤도 좀 의문인데 일단 이 사람이 원하는 의도는 여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2k 더하기 1의 제곱이 나라는 거 찾으면 이제 문제가 끝난 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증명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만 가볍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사실 그 쌤이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문제는 많이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엄청 어렵다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적당히 어려 보긴 하겠지만 마지막 주제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내가 화살표에 두 줄을 그으면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었지? 지우야
이것도 싫어? 나는 이클리스 그냥 심심해서라도 못쓰는데 쌤이랑 취향이 다른데. 자, 쌤 합시다. 서윤이는 좀 볼래? 안 땡겨? 서윤이도? 괜찮아? 약간 돌아야 된다.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여기 두 줄금 무슨 의미라고 했었지? 두 줄금은? 조금 전에 했는데 참이다라는 뜻입니다. 맞지? 자, 우리가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말 자체는 참일 때만 씁니다. 참이 아닐 때 사용하지 않는 단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P는 충분조건이라고 부르기를 약속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조건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P가 충분조건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누구야? Q이기 위한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 주어만 정확하게 챙기면 걔가 충분 조건이고 이 사이에 들어갈 놈은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때는 우리가 Q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죠. 필요 조건. 뭐 하기 위한? P이기 위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어가 Q라면 나머지는 P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얘는 이제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뭐야? 얘가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이고 이게 필요 조건이니까 즉 명제가 참일 때 가정이 충분 조건, 명제가 참일 때 결론이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어떤 그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나 필요 조건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암기법 같은 것들이 생긴 거지 사실. 그래서 쌤이 이제 주로 쓰는 방식은 얘를 이제 총으로 보고 얘를 이제 P로 봐서 쏘면 이제 맞는 놈이 P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저것만 정확하게 하면 이제는 아무 정이 없다. 그리고 정확히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진리적 P가 진리적 Q에 포함된다까지 이제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우리는 얘를 이제 서로 P는 Q에 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끔 정말 가끔 이제 충분 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선생님들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봤어. 그래서 그냥 필요 충분이라고 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 이제 그냥 바로 문제를 보죠. 1094번 같이 보죠. 1094번 같이 봅시다. 거기 참 쌤이 개념 필기해 준 거에는 그냥 똑같은 얘기밖에 58페이지 그냥 똑같은 얘기고 여기 이제 그 외우는 방식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쌤은 그냥 이제 총 P 이거 하나만 쓰는 편입니다. 사실.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 두 조건 P와 Q가 뭐래? P가 Q이기 위한 이건 안 중요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었거든. 그럼 뭐야? P가 Q이기 위한 요거는 참 요거는 거짓 이렇게 읽으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인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될 때 우리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선지를 확인해 봅시다. 선지 1번은 이제 P가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Q가 A가 1보다 크거나 B가 1보다 크대. 자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까 한 거잖아 맞지? 얘는 참이야 참?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좀 헷갈려 하더라고. 우리 수학에서 또는이라는 말은 둘 중 하나 이상 만족한다 맞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지 않거나 이걸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지 않거나 둘 다 만족하거나거든. 그거 중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00인 거는 이 Q의 진리집합의 원소 중에 포함이 되니 되지 않니? 되는 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니까 또는이란 말은. 이거를 이렇게 어색해 하더라고. 괜찮니? 또는은 뭘 만족하면 된다고? 둘 중에 하나 이상 만족하면 돼. 근데 지금 이미 하나를 만족했잖아 맞지? 나머지 만족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즉 진리집합 Q의 원소 중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00인 게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건 여기를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쌤이 바라는 건 1번을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을 다 확인을 해야 돼. 지금 해야 알았지? 나중에 시험 갖고 가지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해야 사실은 나중에 그냥 눈풀이 가능해지는 거야. 의미 있는 것들이. 오케이. 자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2번은 P가 이제 A, B는 0. 그다음에 Q가 절대값 A-B 더하기는 절대값 A 더하기.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는 둘 다 0 이상이라서 제곱해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AB는 2AB 이렇게 된단 말이야. A제곱 B제곱 지워지게 되면 4AB는 0이니까 결국 AB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랑 Q랑 어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두 번째는 되지 않습니다. 3번 봅시다. 3번은 P가 AB가 0보다 작대. 그 다음에 Q가 이제 절대값 A-B가 A 더하기 B보다 크게. Q가 절대값 A-B보다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게. 자, 이게 되기 위한 AB의 관계를 찾는 건데 얘를 또 제곱해서 빼게 되면 A 제곱하고 B 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마이너스 2AB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또 남겠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AB가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이번에도 P랑 Q랑 또 무슨 조건? P로 충분 조건인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안 되는 거다.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이제 AB가 0, AB가 0. Q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Q는 0.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뭐야? 우리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A도 B도 0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P랑 Q랑 누가 더 큰 거지? 이렇게 가는 건 참인가? 이렇게 가는 건 참인가? 묻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뭐로 고쳤을 수 있는 거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의미야, 맞지? 우리가 둘 다 0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기 좋게 쓰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넓은 범위야? 얘가 더 넓은 범위야? 얘가 더 넓은 범위야. 왜냐면 봐봐. 얘는 A가 0이고 B가 1억이어도 괜찮아. B가 0이고 A가 3이어도 괜찮아. 근데 얘는 무조건 둘 다 뭐야? 그러니까 여기 2, 7, 28 원소는 0,0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P면 Q이다는 틀렸네. P면 Q이다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지. P이다만 참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4번은 근데 문제에서 이제 필요 조건은 되고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 물었으면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런 선지들을 모두 다 확인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하다 보면 시너지에서 선지를 내가 다 체크하잖아. 그럼 그 다음 문제집 풀 때는 새로운 선지는 한두 개밖에 안 만날 거야. 문제 하나당 한 개, 두 개 만날까 말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지를 잘 익혀야 돼. 중요합니다, 진짜로. 자, 그럼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 번째 선지.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거 너무 길게 생겼군요. 근데 그냥 바로 정리할게. 저 P 조건은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결국 A랑 B랑 C랑 모두 같다가 조건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 Q는 뭐예요? 조건 Q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0이 되려면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A는 B는 C는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지? 얘는 다 0이야. 근데 얘는 다 1이어도 되고 다 2여도 되고 다 3이어도 되고 다 0이어도 괜찮은 거야.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게 더 큰 거고 이렇게 가는 건 더 작아져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4번하고 똑같은 분류에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선지론이. 이제 방금 쌤이 한 것처럼 모든 선지에 대한 참거짓 혹은 이제 판단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99번, 1107번, 1108번 해봅시다. 1099, 110708. 1107, 1107. 밑에 가서 프린트를 좀 걸고 올게. 1134, 1135까지 하면 되는. 나의 권리야, 권리. 박탈합니다. 어? 어? 박탈한다고? 자, 일단 1099 잘 풀었니? 1099 잘 풀었어? 답은 5번입니다. 맞겠어? 서영이는? 아, 네.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07, 1107 어디지? 이거 잘 풀었어? 이게 이제 식을 보게 되면 Q합 P차 Q의 벼가 전치집합인데 일단은 쌤이 이제 권장하는 방식은 있는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얘를 잘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쌤이 집합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뭘 것 같아? 어떤 문제풀이 수단으로서 제일 강조한 거. 한 글자 또는 그렇지. 한 글자 뱅. 벤다님 하면 이제 6글자 일말하려고 했었어. 알았지? 자, 그래서 벤다님 그려서 P, Q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여기 영역이 몇 개로 나뉘지? 4개? 4개로 나뉘잖아. 거기 1번, 2번, 3번, 4번 하고 얘가 얘랑 같으면 어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판단하면 돼. 엄청 간단하고 2, 3,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Q가 어디야, Q가? 2, 3, 2. 그 다음에 P차 Q는 어디지? 그거 나머지는 뭐야? 2, 3, 4는 맞지? 그 둘이 합쳐서 전체 집합이 되었대. 그럼 1이 없다는 얘기야. 1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Q가 뭐에 포함돼? P에 포함돼. 이렇게 가는 거거든. 괜찮지? 근데 사실 이제 쌤은 이렇게 푸는 걸 풀진 않는데, 근데 이제 너희가 문제에서 쌤이 알려준 조금 더 편한 풀이가 항상 생각나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리고 그 조금 편해. 큰 차이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게 어쨌든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럼 조금 편한 풀이는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식이지? 등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연산을 하는 건 항상 성립하거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양변에다 여집합을 씌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Q여 교 P차 Q 공 이렇게 만든 거지. 다시 말해서 P차 Q 빼기 Q가 공이다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P 빼기 Q가 공인 거야 사실은. 이미 Q를 뺐는데 또 빼봤자 뺄 게 있어 없어? 얘는 의미가 중복되는 편이거든요. P 빼기 Q가 공이니까 이제 P가 Q의 공집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 저렇게 해서 풀어도 좋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관점이라는 거고, 항상 먹히는 방식은 어쨌든 밴을 이용한 방식이긴 하겠지. 이렇게. 1108은 잘 풀었어? 서영아, 네? 안녕. 1108은 잘 풀었니? 지금 풀고 있는데. 풀고 있는 중이야? 1108은 사실은 어떤 문제지? 우리가 그 합쳐서 공집합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합쳐서 둘 다 공집합이 된다.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
그 말은 R이 P열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그 부분집합의 성질이랑 혹은 약간 그 뭐지 대우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오타를 썼다 이거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R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결국 Q, P, R 이렇게 쓰거나 또는 R 이러지 왜 이래? 자, 어쨌든 Q, P, R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다음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참 거짓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질문 있어? 아니 1, 2, 3 아 2, 3은 쉬운 문제야. 2, 3은 그냥 중요한 유형이라서 한번 체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니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 표현들이 항상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필요 조건이다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혹시 11, 23, 11, 31 다 잘 풀었니? 잘 풀었어? 이게 결국 정리하면 이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됐고 1, 3, 4도 잘 했니? 이렇게 하는 건데 잘 했으면 괜찮아. 하여튼 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1, 3호는 같이 한번 합시다. 자, 1, 3호는 쌤이 써놨는데 이게 국어 문제가 아니잖아, 맞지? 국어 문제면 말을 보고 논리적으로 참여되는 판단을 하는 건데 수학이잖아, 맞지? 나는 이 문제가 의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뭐냐? 얘를 P, 그래서 얘를 P, 얘를 Q, 얘를 Q, 얘를 R, 얘를 S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역으로 P면 Q이다도 참이고 R이면 Q이다도 참이고 S이면 P이다가 참인 거야. 이런 정보가 주어진 걸로 판단을 하는 거지. 괜찮지? 근데 여기서 우리 엮어보고 싶은 친구가 누가 있어? 얘랑이 뭐로 엮게 줘? 삼등분으로 엮게 좋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S이면 Q이다가 참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내는 성향상 이걸 묻기보다는 아마 이걸 물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맞지? 그럼 낙표이면 나테스는 뭐야? 판매량이 적으면 기능이 많지 않다. 판매량이 적으면 기능이 적지 않다. 많지 않다.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런 구조로 사실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모의고사 기출문제 여기 나와 있구나. 오래된 모의고사 기출문제. 괜찮니? 여기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